東山がこの日蓮上人と深いご縁があるので、加藤清正公と加賀日蓮上人が深い関わり合いを持ってましたので、兜はそこから伝来したものではないかと伝えられております。南無妙法蓮華経とも消えかかってますけども書いてあるんですね。조선을 침공했던 가토 기요마사, 자신을 일본까지 끌고 왔던 적장. 이르는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大事に扱ってくれるけど自分をこういう境遇に陥れた加藤清正公には果たして心の底から、100% 信頼していたかどうかは分かりかねん。あえてその気持ちを自分で押し込めた。我慢した。その分一生懸命お寺の修行勉強をし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結果が優秀なお坊さんとな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38살이 되던 해 이르는 지바의 탄조지를 떠나 도쿄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가꾸린지라는 절을 찬 건 일본인 교화에 힘썼다. 가꾸린지는 역시 가토 기요마사를 모시는 신앙처로 지금도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련이 쓴 한시목판, 중국의 시를 인용 가토 기요마사의 명복을 비는 내용이다. 그러나 가토 기요마사에 대한 이련의 마음은 여기까지였다.日蓮上人という方は韓国の血を引いた方ですから、いわゆるそ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ですよ。それも父が言ってました。日本人みたいなその島国のその小さな考えじゃないんだと。考えが大きかったんだよ多分と。こういうことですね。それでお前たち喧嘩するんだったらもう俺はここ出ていくと。いうことをお考えになって、そしてまた九州博多にお帰りになった。 돌아갈 수 없는 고국 조선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것이었을까? 이르는 말년에 다시 후쿠오카로 돌아온다. 후쿠오카는 이련이 4살 때 처음 끌려왔던 곳. 이련은 여기서 후쿠오카의 성주를 만난다. 당시 그 성주는 임진왜란 때 외장 고로다 나가마사의 아들 고로다 타다유키였다. 성주 고로다는 이련의 포교에 감화돼 독실한 신자가 됐고 이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もうその時代とにかく博多の町の人気坊さんだったらしいですよ。やはりもう貧しい人と気持ちよく接したりね、お話をして聞かせたり、とにかくまあ一つのスターだったらしいですよ。今の言葉で言えばね。それで黒田公もそれから家来の戸川家老さんもとにかくもう喜んでそこにお寺を建てたの今日の興正寺の前身ですよ。 후쿠오카 성주 고로다는 이련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토지도 제공했다. 이련은 고쇼지란 절을 창건했다. 고쇼지는 당시 후쿠오카에서 손꼽히는 큰 사찰이었다. 真ん中にいらっしゃる方が日蓮上人です。そして日蓮上人の右のお膝元に合掌されたお坊さんがお座りです。あのお姿が日蓮上人です。このお姿は黒田のお殿様がお元気な間に日蓮上人にお作りになって。
금빛 제단 한가운데 일련의 동자상이 모셔져 있다. 4살의 나이에 조선에서 끌려온 왕손 일현. 그는 적장 가토 기요마사에 의해 절에 맡겨졌고 마침내 일본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다. 일본 불교계의 지도자가 된 일현. 그는 또 다른 면모를 보였다. 그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린 당시 일본 불교계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일현은 탁월한 불교 사상가였다. 모든 문제는 불교의 근본에 입각해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 구로다가 일현을 위해 만들어준 달이 상인교. 상인은 성인을 의미한다. 조선 왕손 일현은 일본의 성인이 됐던 것이다. 후쿠오카로 돌아온 일현 스님. 그는 지금 일본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고통받는 사람을 상담하는 자선사업뿐만이 아니라 후쿠오카 개발 사업에도 역시 힘을 쏟았죠. 특히 일본에 끌려와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수많은 조선인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전쟁 포로와 인질의 굴레를 극복해내고 불도의 길을 걸었던 일현. 그의 곁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일본에 끌려왔던 2살 위의 누이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인 일현의 누이. 그녀는 일본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6살 왕손녀는 더 먼 곳으로 보내졌다. 후쿠오카에서 4살 남동생과 헤어진 왕손녀는 오카야마의 니와세 지방으로 보내졌다. 당시 니와세의 성주는 도가와 다치야스. 도가와는 가토 기요마사가 가장 신뢰하던 최측근 부장이었다.その方は黒田港の家老でいわゆる家来の中のトップですね、家老でなんとかっていう方がいらして戸川という方がいらして、その方に清正公が相談をされて、それでこのお嬢ちゃんを日本に住まわせるに際してはやはり日本人としての教育をしなくちゃいかんと思うから、だから君のところ戸川さんのあんたのところの養女にしないかということで、お話し合いがまとまって戸川家に養女に行ったんですね。それは父から聞いてますね。 그러나 고쇼지절의 연역서에는 다른 사실이 기록돼 있다. 선조의 손녀이자 임해군의 딸이 도가와의 측실이 됐다는 것이다. 처음엔 양녀로 삼았다가 나중에 첩으로 삼은 것이다. 조선에선 부모와 이별하고 일본에선 남동생과 생이별을 했던 6살 왕손녀. 今築300年ぐらいの家ですね. 그녀는
임진왜란 때 2차례나 조선을 침공했던 적장 도가와의 집에서